10월 배추 결구 시기에 해야 할 일 5가지. 안녕하세요. 삶의 텃밭 강산재입니다. 유난히도 지독했던 지난 폭염 때문에 어찌어찌 겨우 살려낸 텃밭 김장배추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그나마 살아준 게 고맙기도 합니다. 김장배추는 8월 하순부터 9월 초순에 정식하여 11월 하순 앞뒤로 수확하는 것이 일반적 작형입니다. 배추는 생육 전반기는 20도 내의 온도를 좋아하고 생육 후반기는 15도 내의 온도를 좋아합니다. 10월 우리네 텃밭지기들의 배추밭은 대부분 생육 후반기 즉 결구 시기를 맞게 됩니다. 본격적으로 통이 커지면서 무게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며 거꾸로 된 달걀 모양으로 결구가 시작되는 때이기도 합니다. 배추의 생육기간은 품종에 따라 50일에서 90일 정도이나 김장배추는 90일 내외가 적당합니다. 배추의 결구 시기는 품종과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겠으나 대부분 정식 4주 정도 되면 결구가 시작된다고 봅니다. 이때가 되면 배추 속에 옅은 연두색 작은 잎이 볼록볼록 꽃처럼 예쁘게 퍼지는 것이 관찰되죠. 이제 10월이 되면 본격적인 결구 시기인 정식 후 40일에서 45일 내외가 됩니다. 배추농사 성패는 결구가 시작되기 전 초기 잎의 수를 늘리고 크기를 키우는 것이 우선입니다. 밑거름과 추비, 물주기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까닭이기도 합니다. 배추 결구엔 지역, 토성, 습도, 온도, 영양상태, 병충해, 생리장애, 생육기간 등등에 따라 차이가 많기에 딱히 어떤 것이 결구의 결정적이라고 말하긴 어렵겠으나 대개 다음 5가지는 그래도 큰 영향을 끼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첫째, 추비입니다. 추비는 1차, 2차, 3차, 3번으로 나누어 주게 되며 그 기간은 보름 정도면 무난합니다. 1차는 질소비료를 한 스푼 10g 정도 줍니다. 초기 생육을 도와 잎의 수를 늘리고 크기를 키우기 위함입니다. 잎은 식물이 살아가는 먹거리를 만들어내는 생산공장에 비유하기에 먹을 양식을 많이 생산하는 잎 키우기가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2차 추비부터는 질소 함량은 줄이고 다른 비료 성분이 많이 들어간 복합비료나 NK비료를 주면 좋습니다. 추비를 주는 시기 맞추기가 불편한 건 사실입니다. 깜빡하면 잊기 쉽죠. 중부지방인 저의 경우는 해마다 9월 1일 정식하는 기준을 세웁니다. 최소 이틀 정도 모종 단련기를 주기 위해 8월 30일 내외에 미리 모종 구입을 합니다. 그리고 매월 15일과 1일에 추비를 줍니다. 9월 1일 정식하고 9월 15일 1차 추비하고 10월 1일 2차 추비하고 10월 15일 3차 마지막 추비한다 이거죠. 저로선 까먹지 않아 좋더라고요. 추비 방법은 1차는 포기 사이에 주지만 2차, 3차는 포기 사이는 너무 가깝습니다. 최소 30에서 40cm 정도는 띄워주는 것이 좋기에 여의치 않으면 포기 사이 옆면 아래쪽에다가 넣어주거나 그렇지 않으면 고랑에 흩어 뿌려주셔도 됩니다. 1차와 같은 가까운 곳에 추비를 하게 되면 과비로 인한 장애가 나타날 수 있기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둘째, 온도입니다. 배추는 혼행성 채소로 다음과 같은 온도를 생육 시기에 따라 요구합니다만 노지 텃밭의 경우는 인위적 조절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는 셈이죠. 다만 파종과 정식 시기로 어느 정도 맞출 수는 있겠습니다. 1. 생육적 온 18도에서 20도 정도를 좋아합니다. 2. 결구 온도 15도에서 18도 정도가 좋지만 밤 온도가 최소 10에서 15도는 되어야 합니다. 온도가 10도 정도로 내려가면 결구가 잘 되지 않으며 5도 이하로 내려가면 결구가 멈추게 됩니다. 3. 결구된 배추통이 커지는 온도 5도에서 10도 정도가 좋습니다. 4. 냉해 온도 마이너스 8도 정도에서 냉해를 입는다 하나 갑자기 기온이 급강하되면 마이너스 3도에서 마이너스 4도에서도 냉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10월은 무난하겠지만 1월 중순엔 지역에 따라 냉해를 입는 온도가 될 수도 있으니 미리미리 대비하심이 좋습니다. 셋째, 물주기입니다. 배추 구성 성분은
90에서 95% 정도가 수분이라 했습니다. 물만 먹어도 자란다는 말이 나올 만도 합니다. 특히 결구가 시작되는 10월 물주기는 배추 농사의 기본입니다. 결구 시기 물주기는 말 그대로 충분하게 주어야 합니다. 배추밭에 물이 흘러내릴 정도는 돼야 합니다. 이 정도 물주기는 일주에 2회 정도 하셔야 좋습니다. 물론 자연 강수가 있다면 당연히 건너뛰어야겠고요. 물주기는 수확 2에서 3주 전까지 계속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주기 하나만 지켜도 통 큰 배추를 얻는데 5분 능선은 넘은 셈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넷째, 병충해 방제입니다. 100% 방제는 안 되지만 그래도 상당한 효과가 입증된 것이 한랭사 씌우기입니다. 적은 규모에서 자가 소비용으로 몇십 포기 정도라면 해볼 만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때 참고하실 것은 한랭사를 씌운다면 포기 사이를 50cm 내외 정도로 조금 넓게 잡는 것이 편리합니다. 배추에게 찾아오는 병으로 무름병, 흑반병, 녹음병 등 10대까지가 넘는데 때맞춰 방제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무름병은 잎의 밑동에 작은 반점으로 나타났다가 담갈색 부정형 병반이 되며 썩으면서 고약한 냄새를 내게 되는데 과습이 원인으로 보입니다. 통기성과 배수가 잘 되도록 하고 과습 상태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며 연작을 피하고 콩가작물과 이어짓기를 하면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병원균은 병든 배추의 잔재나 토양에 있다가 1차 전염원이 되고 있어 즉시 병든 포기는 판에서 멀리 처치해야 합니다. 충해로 대표되는 것은 긴빗물, 배추 흰나비, 배추 좀나방, 배추 벼룩잎벌레, 알톡톡이, 달팽이류 등 이 또한 10대까지가 넘습니다. 특히 배추 흰나비 애벌레와 긴빗물 방제는 절대 빼놓으면 안 되는 경우고요. 때맞춰 보이는 대로 잡아주거나 약재를 뿌려주어야 합니다. 다섯째, 생리장애 해결입니다. 배추에 무슨 생리장애냐고 반문하시는 뭐님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제법 나타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가장 흔한 것이 석회결핍증, 붕소결핍증, 방울배추, 깨알배추가 아닌가 합니다. 석회결핍증은 잎끝 마름 현상으로 나타나는데 석회 부족, 건조나 과습 상태에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붕소결핍증은 잎줄기 중간쯤에 균열이 생기고 흑갈색으로 변하는 징후가 나타납니다. 방울배추는 밑동에 츠가, 즉 새끼배추가 달리는 현상으로 품질 저하가 눈에 띕니다. 깨알배추는 질산때 질소 과다 흡수가 원인으로 잎줄기 중간에 깨알 같은 반점이 생기는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때문에 특히 질소비를 한 번에 많이 주지 말고 나누어 주는 요령이 필요합니다. 1주 정도 간격으로 생리장애를 막기 위해 칼슘, 붕사 등을 연면 시비하는 것이 좋고 배추의 통기성과 배수성이 좋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10월 결구시기 배추밭에서 할 일 5가지에 대한 얘기 함께 동행해 주신 번님들 고맙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게 지내십시오.